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뒷문장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잘하면 성형이지만 잘못하면 성형 부작용이다 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30, 40대 다이어트 목표는 딱 하나잖아요. 아저씨 티 좀 벗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살을 빼려다 오히려 아저씨 티가 더 진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데 얼굴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왜 노력할수록 더 늙어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빼야 늙지 않고 탄력 있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만 빠진 게 아니라 절대 같이 빠지면 안 될 것들까지 한꺼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몸의 형태를 잡아주는 근육이라는 프레임이 빠지고, 둘째, 피부와 몸의 생기를 담당하는 수분과 영양 수치가 빠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잠과 스트레스 관리 같은 회복력까지 통째로 고갈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딱 한 줄로 요약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아파 보인다는 말. 남들이 살 빠졌다고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오는 건 걱정뿐입니다. 이건 다이어트 성공이 아니라 소중한 근육부터 다 빠져나갔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30, 40대에게는 단순히 덜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얼굴 탄력은 지키면서 체지방만 쏙 골라내는 근손실 없는 영양 섭취와 스마트한 운동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작정 몸을 깎아내는 게 아니라 근육이라는 엔진은 유지하면서 체지방이라는 연료만 효율적으로 태우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살을 뺐을 때 아파 보인다는 소리 대신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회춘했다는 기분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핵심 전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근육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방만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보통 다이어트 초반에 체중이 쭉쭉 빠지면 왕년의 생각에 욕심이 생겨 더 굶고 더 뛰며 몸을 혹사하곤 하죠. 하지만 30대 이후에 이런 무리한 감량은 지방보다 근육을 훨씬 빠르게 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장 얼굴의 노안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몸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연소시키기 까다로운 지방 대신 당장 쓰기 편한 근육 단백질을 재료로 써버립니다. 결국 체중계 숫자는 내려가도 정작 빼고 싶은 뱃살은 그대로고 얼굴을 받치던 근육과 수분이 빠지면서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이후에는 감량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한 달에 2kg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체중계 숫자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거울로 보는 눈바디와 허리둘레, 그리고 운동할 때 퍼포먼스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필수라 믿는 공복 운동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12시간을 넘어가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는 당 신생 과정을 시작합니다. 20대와 달리 30대는 회복이 느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에 예민합니다. 따라서 공복 운동을 하겠다면 공복 10시간 이내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래도 30, 40 세대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근육까지 태워버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0년은 늙어 보이는 결과만 있을 뿐이죠. 만약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가벼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해 연료를 보충하세요. 이건 타협이 아니라 근손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운동 비율도 생리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황금 비율은 근력 4, 유산소 2입니다. 많은 분이 살을 빨리 빼려고 유산소에만 매달리지만 이건 부작용이 큽니다. 근력 운동은 몸에 이 근육은 아직 필요하니 버리면 안 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유산소는 칼로리 소모엔 좋아도 근육을 보존하라는 신호는 약합니다. 근력 자극 없이 유산소만 늘리면 몸은 유지비가 비싼 근육부터 정리해버립니다. 그 결과 체중은 빠져도 관리된 느낌이 아니라 만성피로 느낌으로 변하게 되죠. 최소 근력은 주당 4회 이상, 유산소는 주당 2회 이상. 이 비율이 얼굴선과 몸의 프레임을 지키면서 지방을 제거하는 최소 조건입니다. 근육까지 빼면서 급하게 가지 마세요. 둘째, 피부와 몸의 생기를 담당하는 수분과 영양 수치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얼굴이 확 망가지기 시작해요. 주변에 다이어트하는 30, 40 세대 아저씨들을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밥은 줄이고 물은 안 마시면서 입버릇처럼 아 배고파 라는 말만 반복하죠. 다이어트 초반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체중이 갑자기 잘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 지방 아닙니다. 대부분 수분과 글리코겐이에요.
우리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이 빠질 때 수분을 끌고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결과는 뻔합니다. 체중계 숫자는 내려가도 얼굴은 꺼져 보이고 피부톤은 칙칙해지며 잔주름이 진해 보입니다. 수분이 말라서 원래 있던 주름이 도드라진 건데 살이 빠져서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수분이 확 빠져서 더 늙어 보이는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더 확실하게 빼려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거나 굶는 실수를 합니다. 이 순간부터 다이어트는 노안 제조 루트로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은 몸을 움직이는 핵심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끊기면 우리 몸은 비이상 상황으로 판단하고 기초 대사량부터 낮춥니다.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를 줄여서 말 그대로 살이 잘 찌는 연비 좋은 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결국 살은 덜 빠지고 체중은 정체되는데 예전처럼 먹으면 살이 더 빨리 찌게 됩니다. 대사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겁니다. 여기에 혈당을 유지할 연료가 없으니 몸은 근육 단백질을 태워 쓰는 당신생을 시작합니다. 결국 근육이 빠지면서 얼굴을 받치던 탄력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기초 대사량과 유지 칼로리를 계산해 하루 섭취량을 정하고 다음 5가지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물은 얼굴 퀄리티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하루 최소 2리터를 고정하세요. 한 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나눠 마셔야 지방 연소는 물론 얼굴의 생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탄수화물은 조절하는 것이지 박멸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양을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드세요. 연료가 계속 들어와야 근육이 타버리는 걸 막습니다. 셋째, 단백질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본인 체중의 2g 정도를 하루 총량으로 잡고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나눠 섭취하세요. 넷째, 채소와 과일로 피부 생기를 사수하세요.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색 진한 채소는 필수이며 아침 사과는 변비 예방과 컨디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염분입니다. 무작정 무염으로 가면 컨디션이 떨어지고 얼굴이 더 쪼그라듭니다. 가공식품과 국물 요리만 주의하고 적당한 간은 유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치팅을 활용하세요. 치팅은 폭식이 아니라 깨끗한 음식을 충분히 먹어 몸의 비상 상황이 끝났음을 알리는 장치입니다. 그래야 기초 대사량이 살아나고 지방이 더 잘 타는 몸으로 돌아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초반에 얼굴이 망가지는 건 수분이 빠지고 연료가 끊겨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굶는 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노안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연료를 끊지 마세요. 스마트하게 설계해야 어디 아픈 거 아니냐는 소리 대신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잠과 스트레스 같은 회복력이 통째로 고갈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어트 실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방아쇠입니다. 3040 세대의 다이어트가 20대와 완전히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본적으로 회복력이 현저히 느립니다. 그런데도 회복과 휴식을 무시한다면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은 부족하고 배가 고파 짜증은 나는데 운동 피로까지 겹치니 결국 커피랑 에너지 음료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죠. 이 조합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만성 피로 상태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 수행 능력은 떨어지고 운동이 즐거움이 아닌 고된 노동이 되어 최악의 경우 부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당연히 운동은 다시 하기 싫어지겠죠. 활동량은 줄어들고 다이어트를 중도 포기하면서 뱃살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나이도 있는 만큼 지방은 광속으로 붙고 근육은 도무지 생기지 않는 흔히 말하는 ET 몸매로 변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무계획적인 다이어트 탓에 얼굴에 노안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수면입니다. 무조건 밤 12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7시간의 수면을 확보하세요. 운동 역시 매번 죽을 만큼 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다음날 적당한 근육통 정도만 느껴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적정 강도를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식단과 운동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 나만의 깨지지 않는 운동 루틴과 식습관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다이어트가 몸을 망가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건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야 다이어트가 끝난 뒤에도 성공적인 유지어터로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몸 상태에 따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쉬는 날로 정해 충분히 쉬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살은 빠졌는데 사람이 초췌해 보인다면 그건 단순히 체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과하게 빠졌고 수분은 부족하며 회복 시스템까지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나이의 다이어트는 왕년의 생각만 하며 무작정 밀어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몸의 소중한 근육은 지켜내면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으로 천천히 지방을 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꾸고 거부감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찾고 매일 지속할 수 있는 운동 강도를 찾아 유지어터로 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다이어트의 성공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